자, 우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순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전부 우리는 정맥이라고 하고 심장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전부 동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음, 심장의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 구조와 가장 비슷한 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 24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때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왼쪽에, 이 사람을 기준 왼쪽에 좌심방, 좌심실이 있다. 항상 방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방에서 실로 내려간 다음에, 실에서 펌프실을 쭉 눌러주면 실에서 심실에서 나가는 거고 이 나갔던 혈액이 다시 폐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바로 좌심방. 좌심방에서 내려오면 좌심실로 왔다가 이제 온몸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요 좌심실에서 빵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건 어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온몸을 전부 돌고 이제 야 이제 다 내가 온몸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나서 이제 그들이 버린 쓰레기 다 들고 다시 심장으로 왔어 하면서 노폐물 가지고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심방. 그중에서도 우심방으로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심방 같은 경우는 그냥 혈액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근육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근육이라는 건 눌러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심방은 근육이 많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심방에서 딱 들어와. 들어오면 요 심실, 우심실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자, 이제 폐로 가서 깨끗한 산소로 바꿔 갖고 오자. 그러면 쫙 눌러야 되니까, 여기 우심실은 조금 두껍죠. 왜? 보내야 되니까. 어디로? 폐로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쭉 누르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폐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폐동맥을 따라서 폐로 갔다가, 폐에서 이제 산소로 바꿔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폐 동맥과 폐를 거쳐서 폐 정맥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는 곳이 어디다? 좌심방이 되는 거고 이 좌심방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좌심실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좌심실에서는 아주 근육이 많지. 왜냐면 좌심실에서는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쫙 눌러가지고 보내야 돼요. 따라서 좌심실에 근육이 가장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 좌심실의 근육이 가장 두껍다. 어디가? 이곳 좌심실의 근육이 가장 두껍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온몸으로 쫙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판막이라는 게 보여요. 판막. 자, 판막이 뭐냐면, 혈액이 거꾸로 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 문 같은 건데 일종의, 판막은 뭐냐면, 혈액이 거꾸로 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이걸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거꾸로 가는 걸 역류라고 하거든. 거꾸로 흐르는 걸.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판막이야. 그래서 이 판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혈액에 보면 정맥이잖아. 심장으로 들어갈 때 정맥. 그럼 정맥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혈액이 올라오다가 이제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이 잠깐 쉬고 싶다고. 그때 혈액이 쉴 때 아래쪽으로 혈액이 다시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문이 열려요. 지나갈 때는 문이 열렸다가 다시 얘가 내려갈 때는 이 문이 닫히면서 혈액이 잠시 동안 여기서 머무를 수 있게 막아주는 문이 있어. 그 문이 바로 뭐냐면 판막이라는 거야. 판막. 얇은 막이 있거든. 이 막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막을 판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 판막의 역할은 뭐냐면 역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판막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왜냐면 올라오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오면 잠깐 쉬어야 되니까 판막이 이렇게 정맥의 중간중간마다 판막이 있어요.
우리 몸에 다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신기하지,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좀 이따 그림을 다시 보겠지만, 심장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심장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심장에서 한번 보자. 심장에 방이 4개잖아? 그치? 어. 자, 이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우심실로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이 우심실에 있는 혈액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폐로 보내잖아요. 그때 내가 이 폐로 보내기 위해서 이 근육을 쫙 누를 건데, 누를 때 다시 왔던 길로 혈액이 거꾸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나는 지금 어디로만 보내야 돼요? 폐로만 지금 혈액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다시 왔던 길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던 길 있죠? 여기에도 판막이 있어요. 여기에도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여기가 어디 사이일까? 바로 심방과 심실 사이. 왜냐면 심실에서 눌렀을 때 다시 심방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 심실에서 눌렀는데 다시 심실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심실에서 빵 눌렀어. 내가 빵 하고 눌러가지고 이제 심장 바깥으로 혈액을 보냈어요. 이 보냈던 혈액이 다시 거꾸로 심장으로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따라서 어디로 있냐면 심실에서 쫙 눌렀을 때 다시 심실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심실과 심실에서 나가는 혈액,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될까? 판막은 어디 있어야 된다? 힘없이 올라오는 정맥에 있어야 되고, 심실에서 눌러줄 때 다시 심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방과 심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실에서 쫙 눌러줬는데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글씨로 외우지 말고, 절대 글씨로 외우지 마.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림 봐봐. 그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 정맥으로 들어옵니다. 힘이 없으니까 정맥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에 보이죠, 여기? 이게 바로 판막이야. 다시 거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갈 때 판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좌심방에도 있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있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사이에도 판막이 있다.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장의 구조를 이제 끝냈어요. 자, 첫 번째, 심장은 방이 4개가 있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있다. 두 번째, 근육이 가장 두꺼운 쪽은 심실인데, 심실 중에서도 가장 근육이 두꺼운 곳은 어디다? 좌심실이다. 그 다음에 심장에는 판막이 있는데, 역류를 막아주는 게 판막이다. 이게 힘없이 들어오는 정맥과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재용이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심장에서 이제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들을 생각해 보면 동맥이 있죠. 첫 번째. 동맥은 뭐다? 바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바로 어디로 나가는 거야? 동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맥을 통해서 나간 녀석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보내지는 거지. 그럼 온몸 구석구석, 세포 사이사이로 비집고 있으려면 아주 얇고 가느다란 혈관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혈관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모세혈관 확대해서 보면은 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이런 세포들이 막 있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이 세포들한테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좋은 산소와 그 다음에 내가 소화작용을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를 이제 세포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서? 모세혈관에서. 주면은 이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세포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동맥을 따라서 나온 이 혈액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데 이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거를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준다? 세포들한테 준다. 뭐를 준다? 산소와 영양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택배차가 출발해가지고 저기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자, 좋은 거 가져왔어요. 산소 받으세요 하면서 골목골목길 다니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택배 기사님들이. 그게 역할이 누구다?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응? 피가 나고 끝인 게 뭐야?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세포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가 열심히 에너지 만들고 남은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만들면 노폐물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 쓰레기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혈관한테 주면 이 혈관은 착하게도 이걸 다시 가지고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래서 모세혈관이 있고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야? 다시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다? 정맥이 되는 거예요. 정맥. 정맥에는 지금 판막이 있죠. 이렇게. 어, 루아 질문이 어떤 질문이 선생님 잘 이해 못했어요. 무슨 질문일까?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를 보면은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이렇게 혈관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혈관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혈관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지? 뭐뭐뭐가 있다? 가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골목길로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모세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 이 세 개가 있는데, 동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혈액이 빠르게 나간단 말이에요. 쫙 눌러줄 때 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동맥은요, 혈관 벽이 두꺼워야 되겠어? 얇아야 되겠어? 로아야. 이 혈압을 잘 견뎌야 되니까 동맥은 두꺼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동맥을 보게 되면 혈관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동맥은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게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찾는 건 쉽죠. 이게 골목 사이로 들어가 있는 B가 뭐가 되겠어? 모세혈관이 되는 거고 C를 보게 되면 여기 판막이 들어있죠? 자, 판막이 들어있는 건 심장으로 돌아오는 힘없는 혈관. 바로 뭐야? 정맥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정맥이 되고 혈액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 동맥을 통해서 동맥에서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니까 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겠어?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겠죠. 따라서 ABC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순서로 써라. 그러면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들어온다. 되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거.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결국에는 외워야 되지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좋으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들의 두께를 비교해 볼 건데 1등과 꼴찌만 알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1등을 알고 꼴찌를 알면 그 중간, 나머지 하나가 중간이 되는 거잖아. 그치? 두께를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속도, 혈액의 속도 이것도 1등하고 꼴찌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혈액의 압력, 이걸 혈압이라 그래. 자, 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혈액이 지나가면서 이 혈관 벽에다가 미는 힘, 이걸 혈압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혈압도 제일 높은 혈관과 가장 낮은 혈관, 두 가지 할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자,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과 가장 얇은 거 누구겠어요? 이거 쉽죠? 가장 두꺼운 건 누구겠어? 그렇지. 1등이 동맥, 지호, 루아, 소윤이 잘했어. 3등이 누구겠어? 가장 얇은 게 누구겠어? 그렇지. 모세혈관이겠죠. 요 사이에 이제 정맥이 들어가는 거야. 두께 이해되나요? 두께 이해 안 되는 사람.
두께 생김 이해 전혀 안 됩니다. 대조 이해, 그지? 어, 당연히 심장에서 나가는 게 가장 잘 견뎌야 되니까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예요. 가장 얇은 건 누구겠어? 온몸의 세포에다가 줘야 되니까 얇아야 돼요. 그 사이로, 그 세포 막 사이로 물질들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속도는 어떨까? 자, 속도 제일 빠른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쫙 누를 때 나가야 되잖아. 쫙 누르면서 나가는 데가 제일 빠른 거야. 어디겠어? 얘도 동맥이 1등이야. 자, 골목길로 갔어, 택배기사님들이. 자, 고속도로에서 빨라요? 제일 느린 골목길에서 빨라요?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골목길이 가장 느리겠죠. 자, 가장 느린 데는 어디겠어요? 그렇지, 유연아. 모세혈관이 되는 거야. 왜냐면 천천히 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지호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다음에 혈압. 자, 이게 중요한데, 혈압. 혈압은 좀 차이가 있어요, 혈압. 자, 여러분, 혈압의 1등은 뭘 것 같아요? 가장 혈관의 압력을 세게 주는 혈액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호리마. 맞았어. 뭘 것 같아, 여러분? 동맥이죠. 왜냐면 심장에서 쫙 눌러주니까 혈액이 압력이 제일 셀 거 아니야. 소윤아. 그치? 잘했어. 자, 그런데 혈압이라고 하는 건, 음, 두께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모세혈관 봐봐.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느다라요.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관이 너무 얇기 때문에 혈액, 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생각보다 높아요. 따라서 혈압은 동맥이 1등이고, 모세혈관이 2등이고, 꼴찌가 정맥이에요. 모세혈관과 정맥 중에서 모세혈관이 느리긴 한데, 관이 얇아서 압력이 좀 높은 거야. 그 혈압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에 7번 문제 봐봐요. 30쪽이에요. 30쪽 봤어요? 7번. 오른쪽 그림은 혈관이 연결된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우리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판막을 먼저 찾으세요. 판막. 판막 있으면 무조건 뭐야? 여기 C에 판막 있네? 판막 있으면 무조건 뭐다? C는 정맥이다.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자연스럽게 동맥이 되는 거고, B가 모세 혈관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 두께 1등이 동맥, 꼴찌가 모세혈관. 두 번째, 속도 1등이 동맥, 꼴찌가 모세혈관. 자, 세 번째, 혈압 1등이 동맥, 꼴찌가 정맥이라고 그랬어요.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을 한번 써서 올려볼래요? 소윤이, 유연이, 잘했어요. 또 올려보세요. 자, 1번, A에서 혈압이 가장 높다. 2번, A의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이 강하다. 3번, B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가장 느리다. 4번, C에서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조직세포라는 건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조직세포라 하는 거예요. 자, 5번. 심장에 나온 혈액은 A, B, C 방향으로 흐른다. 정답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정답 올려보세요. 병수야, 올려봐. 민서야, 올려. 여러분 올리세요. 지호 잘했고. 명균아, 올려봐. 준이 올려봐. 현우 올려보세요. 지인이 잘했어요. 다른 친구도 올려보세요. 다 한번 읽었잖아. 어, 자, 호림이, 재웅이 잘했고. 또, 로아, 다윤이, 명준이, 선웅이 몇 번이에요? 어려워요? 같이 볼까요? 자, A. 동맥에서 혈압이 가장 높잖아. 맞죠? 자, 2번. 동맥에서 가장 두껍잖아. 맞죠? 3번. 자,
모세혈관에서 속도가 가장 느리잖아. 그렇겠지. 맞잖아. 4번.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세포와? 세포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건 어디예요? 모세혈관 B가 되겠죠? 4번이 틀린 거예요.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지나고요. 명준이 잘했어요. 네, 그렇지. 이렇게 답을 써보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되겠어?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한 거냐면, 우리는 이제 심장. 여기 4번 문제도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온몸에다가 혈액을 전달해주는 심장과 혈관을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자, A를 볼까요? A는 뭐가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심방입니다. 우심방. 자, C는 뭐가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심실입니다. 우심실, 방실방실. 자, B는 뭐가 됩니까? 좌심방. D는요? 좌심실. 자, 여기 E를 뭐라고 하죠? 요 E. 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문이 있네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에서 동맥 사이에 있는 E가 있네. 자, E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판막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A로 들어오는 혈액, 심장으로 들어오네요. 온몸을 돌고 들어오네요. 가를 뭐라고 할까요? 들어옵니다. 정맥. 온몸을 돌고 들어옵니다. 대정맥. 자,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우심실에서 쫙 눌러가지고 어디로 보내? 폐로 보내죠. 그러면 이 달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폐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다라는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얘 이름은 동맥. 심장으로 나가니까 무슨 동맥? 아니, 폐로 나가니까 무슨 동맥? 폐동맥. 자, 폐동맥을 거쳐서 이제 다시 또 좌심방,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혈액이다. 라는 뭐가 되죠? 정맥.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정맥, 배정맥.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B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실로 떨어지면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서울에서 부산 온 도시로 전국에 있는 온 도시로 보내자. 쫙 눌러주자. 좌심실에서 쫙 누르면 온몸으로 가는 나의 혈관의 이름은 나갑니다. 동맥, 크게 나갑니다. 대동맥. 자, 옳지 않은 것은 A는 우심방이다. 그렇죠? B는 좌심방이다. 그렇잖아. 자, D가 근육이 가장 두껍다. 온몸으로 보내야 돼. 준비됐니? 출발, 발사, 쫙! 가장 두꺼워야 되죠. C는 폐동맥이다. 아, 예, C는 우심실인데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D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E는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판막이다. 그렇죠? 가는 폐정맥이 아니라 가는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이고 라는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폐정맥이 되는 거죠. 답은 5번. 지호, 유연이, 명준이 잘했어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심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심장 주변에 있는 혈관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특히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의 특징. 두께와 속도와 혈의 압력, 혈압.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고요. 자, 33쪽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 도전 한번 해볼 텐데, 33쪽에 보면은 실력 탄탄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33쪽을 보세요. 실력 탄탄 1번 문제거든. 우리 몸에 분포하는 혈관 ABC의 특징이래요. 자, 우리 몸에 분포하는 혈관 3개면은 무조건 뭐 3개야?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에요. 따라서 이 ABC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은 하나는 동맥이 되는 거고, 하나는 정맥이 되는 거고, 하나는 모세 혈관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께 나옵니다. 두께. 두 번째 뭐 알아야 돼? 빠르기, 속도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 좀 다르다 했어요. 혈의 압력, 혈압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두께.
가장 두꺼운 건 누구다? 동맥. 가장 얇은 건 누구다? 모세혈관. 그렇지, 오리맹. 자, 속도는 가장 빠른 데가 어디다? 똑같다. 동맥. 가장 느린 데가 어디다? 모세혈관. 자, 혈압은 어때요? 선웅아? 혈압은 동맥은 항상 1등이야, 그지? 그런데 혈압은 꼴찌가 모세혈관이 아니라 정맥이 된다고 했죠? 재용이 나이스, 선웅이 나이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속도도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네요. 자, 이게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이게 A, B, C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누가 동맥이고 누가 정맥이고 모세혈관 찾아라 이거야. 힌트는 여기에 속도 나왔어요, 속도. 속도를 보고 찾아도 되고 혈압을 보고 찾아도 돼. 우린 다 알고 있잖아. 혈압은 이런 순서입니다. 속도는 이런 순서입니다. 알고 있잖아. 자, 뭐를 찾을래? 자, 속도를 찾을까? 혈압으로 찾을까? 처음 얘기한 사람들 찾을게요. 여러분, 뭘로 찾고 싶어요? 속도로 찾을까요? 혈압으로 찾을까요?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속도 먼저 찾아봅시다. 속도. 자, 속도로 먼저 찾아봅시다. 둘 다 속도로. 자,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A의 속도는 지금 이 정도 되고 C의 속도는 이 정도 되고 B의 속도는 이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속도값이. 속도값이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속도는 누가 1등입니까? A가 1등이고, 속도는 A가 1등이고, C가 2등이고, B가 3등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A가 뭐라는 겁니까? 1등. 아, A가 동맥이구나. 자, 2등이 정맥이기로 했잖아? 그럼 2등이, C가 정맥이구나. 그러면 B가 모세혈관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혈압으로 찾으면 혈압의 1등, 자, 수축기, 이완기 혈압. 어쨌든 수축기는 누를 때고 이완기는 펴질 때인데 어쨌든 세 개 중 ABC 중에서는 혈압이 1등이 누구야? A죠. 2등이 누구야? B죠. 3등이 누구야? C죠.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풀었던 게 맞다. 따라서 A는 너 찾았다. 너 동맥이지? B, 너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혈압이 2등인 모세혈관이지? C, 너는 혈압이 가장 낮은 정맥이지? 찾았다. 이거야. 응? 재밌지? 소윤아, 어때?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A는 동맥, B는 정맥? 아니죠? 지금 B하고 C하고 바뀌었네, 그지? 틀렸다. B보다 C의 벽이 더 두껍다. C가 더 두껍냐? B가 지금 모세혈관이잖아? 모세혈관보다 정맥이 더 두껍죠. 모세혈관보다 정맥이 더 두껍죠. 자, 혈압이 낮아질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자,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혈압은 지금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갈수록 낮아지지만 속도는 낮아졌다가 정맥에서 또 빨라지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2번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자, 요거 이해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게, 혈압, 속도, 두께, 동맥정맥 모세혈관의 혈압, 속도, 두께,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심장에서 이거 나오면, 와, 이거 다 외워야 돼 하면서 애들 막 다 외운단 말이야. 여러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론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외워두면 좋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는 아니에요. 과학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 심장에서 쫙 나가야 되니까 가장 빠르고
온몸으로 쫙 나눠줘야 되니까, 모세혈관 골목길에 나눠줘야 되니까 가장 느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를 해두면,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두면 상당히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26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혈관 속을 떠다니는 물질을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혈액은 과연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혈액의 색깔을 보게 되면 붉은색이죠? 이제 혈액을 보면은 붉은색이야.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붉은색이냐면 혈액에는 붉은색으로 생긴 물질이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가장 많아, 얘가.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적혈구야. 자, 이름부터 지금 붉잖아. 자, 적색. 적색이라는 거야. 빨간색의 혈액에 있는 물질, 그래서 적혈구거든. 그러니까 적혈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는 이런 적혈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사실은 떠다니고 있는데 얘들을 오랜 시간 동안 놔두게 되면은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애들이 바로 뭐냐면 이 혈액 속을 떠다니는 물질들이야. 이 떠다니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혈구라고 해. 이 혈구는 고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물 위를 떠다니는 물질 생각하면 되고, 혈액은 또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거든. 그 물 성분이 뭐냐면, 우리는 혈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혈장이 한 55%, 그 다음에 그 혈장을 떠다니는 혈구가 45% 정도 되는데, 이 혈장을 통해서 이 혈장 사이를 혈구들이 떠다니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배경에 있는 이 노란색. 얘가 바로 얘들이 떠다니는 물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혈장이 되는 거고, 이 혈장이 절반보다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혈장을 떠다니는 물질들 세 종류가 있어. 가장 많은 게 누구다?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붉은색, 어,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생긴 게 누구다? 적혈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색이다? 당연히 붉은색인데, 왜 붉은색이냐면, 적혈구에는 색소가 있어요. 빨간색 색소. 그 빨간색 색소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자, 별표, 헤모글로빈 별표. 그 헤모글로빈이 요 적혈구의 중간에 가운데 있거든. 재밌는 건 이 헤모글로빈이 마치 이게 적혈과 배처럼 생겼어, 배. 이 적혈구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헤모글로빈에다가 누굴 태우냐면은 산소를 태워요. 산소라는 손님을 태워가지고 얘가 온몸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우리 혈액 역할이 뭐였어? 중요한 역할이. 온몸으로 뭐를 전달해 준다? 산소와 영양분을 가서 세포한테 주는 역할이었잖아. 그때 그 산소를 태우고서 가는 애가 누구다? 적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의 가장 큰 특징은, 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역할은 뭐냐?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자, 적혈구. 적혈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왜 붉은색이냐?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얘의 역할이 뭐냐? 산소를 운반한다. 세 번째, 그 수가 가장 많다. 혈구 중에서 수가 가장 많고 산소를 운반하는 게 누구다? 적혈구예요. 음, 적혈구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백혈구 들어봐서 백혈구? 백혈병 들어봤죠? 백혈병? 백혈병이 이 백혈구와 연관 있는 병인데, 백혈구의 역할이 뭐냐면, 백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면은. 어, 동글동글한데 얘가 크기가 제일 커요. 백혈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크기가 가장 크다. 크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혈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게 누구냐? 백혈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는 가장 적어요. 자, 크기가 큰 만큼 수는 적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특징이 얘는 핵이 있어요. 핵. 유일하게 핵이 있는 혈구야.
적혈구하고 다른 애는 핵이 없어요. 백혈구만 핵이 있어. 요 가운데 있는 보라색 있죠? 요게 바로 백혈구에 있는 핵이에요, 핵. 음. 그리고 얘 역할이 뭐냐?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은 얘는 균을 잡아먹어요. 되게 재밌어. 균이 침투하잖아? 그럼 얘가 막 굴러다니면서 그 균을 막 깔려 죽여서 막 먹어요. 그래서 우리 백혈구가 우리 몸에 있어야 균을 제거해 주는 거야. 어. 자, 마지막으로 혈소판. 혈소판은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혈소판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혈액을 굳게 만들어주는 거야. 혈액을 멈추게. 혈액 응고작용. 여러분들 상처가 나서 피가 난 적 있죠? 근데 피가 나면 휴지로 쫙, 쫙 누르면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멈추죠. 왜 멈추냐면 피가 굳는 거야. 축구하다가 무릎이 까진 사람이 있을 거야. 피가 막 정말 많이 나지. 근데 거기를 잘 치료한 다음에 좀 놔두면 딱지가 지잖아. 그치? 피가 굳는 거거든. 그 피를 굳게 해주는 게 뭐냐면 혈소판이야. 그래서 피를 굳게 만들어주는 게 혈소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혈소판은 가장 크기가 작아요. 음. 그래서 요걸 기억해주면 되고,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선생님, 그럼 백혈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어, 적혈구도 우리는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로 보는 거고, 혈소판도 하나의 세포로 보는 거고, 백혈구도 하나의 세포로 보는데요. 세포에는 핵이 있잖아. 근데 적혈과 혈소판은 예외적으로 핵이 없는 세포예요. 어, 백혈구는 핵이 있는 세포고요. 음. 생명체라고 보는 거, 생명체라고 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체 자체는 우리가 뭘 생명체라고 하냐면 스스로 뭔가 개체가 돼야 돼. 개체라는 건 우리 인간처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을 이룬 다음에 그 기관들이 여러 개 작용을 해서 개체가 돼야 되는 건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세포의 세포다. 자, 재밌는 거 하나는 좀 뭐랄까 BTS 가수 알죠? BTS의 노래 중에서 DNA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DNA의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가사가 들어있는데 어, 내 혈관 속에 DNA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자, 이제 이 말을 보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야, 내 혈관 속 DNA 내가 물어봤지. 혈관 속에 DNA가 있는 거 맞아? 내가 물어봤어. 애들이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 왜냐면 DNA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 세포가 있어. 우리 세포 속에 DNA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아는 사람. 우리 세포의 DNA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세포 중에 어딘가에 들어있어요. 음. 네, 유연이 맞아요. 바로 세포의 핵 속에 DNA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세포에 핵이 있으면 DNA가 있다. 우리 혈관 속에 핵이 있으면 DNA가 있다는 말이네. 자, 그러면 내 혈관 속 DNA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중에 누굴까요? 백혈구인 거야.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문제 내봐, 가서. 또는 가족들한테 오늘 끝나고 문제 내보세요. 엄마, BTS 노래 틀어놔. DNA 노래 틀어놔. 신나거든? 막 틀어. 그러면서 랩이 나온단 말이야. 내 혈관 속 DNA. 그래서 딱 멈춰. 멈춘 다음에 여기서 퀴즈. 내 혈관 속 DNA가 정말 있을까요? 그러면 다들 갸우뚱할 거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설명하란 말이야. 있습니다. DNA는 핵에 있어요. 우리 혈관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떠다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백혈구예요. 따라서 내 혈관 속 DNA의 주인공은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알아야 노래 가사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오른쪽에 27페이지예요. 27쪽에 7번 문제 보면 자, C는 뭘까요? C. 이거 뭐라고 그래? 떠다니는 물 같은 거. 뭐라고 그래요? C를 혈, 혈액에 있는 장, 혈장. 자, A는 뭐라고 할까? A 원반 모양.
A는, 그렇지, 적혈구. 소윤이, 선웅이, 재용이 잘했어요. 자, B는 뭘까요? 크기가 가장 크네. 백혈구. 자, D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혈소판이 되는 거죠. 선웅이, 소윤이, 호림이 잘했어요. 어. 자, 적혈구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 얘 뭐 하는 역할이야? 역할. 뭐를 운반한다? 산소를 운반해준다. 자, 백혈구의 역할은 뭐예요? 세균을 잡아먹는다. 두 글자로 우리가 이거를 식균작용이라고 그래. 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혈소판의 역할은 뭐예요?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을 굳게 만든다. 혈액 응고작용. 자, 그 다음에 적혈구에서 하나 더 기억하자 그러면 수가 가장 많은 건 적혈구입니다. 백혈구에서 하나 더 기억하자 그러면 크기가 가장 1등인 건 백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혈장의 역할은 뭡니까? 혈장은 이런 혈구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세포에서 노폐물 남잖아. 이산화탄소와 각종 노폐물들 있죠? 이 노폐물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은 혈장이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 써줬으니까. 자, 1번. 기호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세균을 잡아먹는다. 기호와 이름 쓰세요. 다 써줬잖아, 선생님이 지금. 자, 세균을 잡아먹는다. 누굴까요? 그렇지. 호림이, 유연이, 소윤이, 지호, 비백혈구. 잘했어요. 비백혈구가 되겠고. 2번. 산소를 운반한다. 누구예요? 그렇지. 재웅이, 유연이. 잘했어. 윤서 잘했어요. A. 적혈구가 되겠고. 3번. 혈액을 응고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잘했어요. D. 혈소판.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한다. C. 혈장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요 그림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 뭐 상당히 중요한 거,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음, 이제 우리는 심장에서, 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에서 온몸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온몸으로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잖아. 이 C를 통해서, 그치? 이 C가 누구야? 바로 온몸으로 나가는 동맥, 대동맥이 되는 거죠. 이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갔어. 그러면 이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얘가 다시 돌아서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온몸을 돌고 들어온다. 대정맥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혈액이 온몸으로 가는 과정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처음에 심장에서 어디서 출발하죠? 온몸으로 갈 때는 다에서 빵 눌러주지, 그지? 다에서 심장이 근육을 쫙 눌러주면 다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그치? C를 거쳐서 이제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와 노폐물 받아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B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가로 들어오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야?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혈액의 경로가 되겠지.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네 해보세요. 자, 온몸으로 이 심장의 그림을 보고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심장까지 들어오는 경로를 쓸 수 있다. 네, 써보세요. 잘했어. 자, 여기서 다가 뭡니까? 다. 다가 심장이 어디예요? 다의 이름이 뭐예요? 심장에.
좌심실이죠. 좌심실에 출발해서 C는 뭐야? 대동맥이죠.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거쳐서 B가 누구야? 대정맥을 거쳐서 가로 들어오죠. 가가 어디야?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방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 자, 야, 얘들아,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혈액의 순환을 써봐. 쓸 수 있겠어요? 이걸 외우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잖아. 그지? 다시 한번 해볼게. 좌심실에서 쫙 눌러서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가는 것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다시 들어와야 돼.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왔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게 뭐야? 이게 바로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순환이야. 요런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몸을 돌고 들어와서 이제 폐를 돌고 들어오는 순환도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폐로 가는 건 어떻게 돼? 나로 시작해서 가로 온몸을 돌고 들어온 애가 나로 와서 나에서 어떻게 폐로 가죠? 그래서 폐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 폐 모세혈관에서 이제 산소를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산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어디까지? 여기 라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폐로 들어오는 순환은 나에서 시작해서 A를 거쳐서 폐로 갔다가 D를 거쳐서 심장에 라까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이거를 이게 폐로 들어오는 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무슨 순환? 폐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나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나가 우심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는 건 항상 심실이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우심실이 되는 거고, 우심실에서 나갑니다. A는 뭐가 되는 거야? 동맥, 폐동맥. 폐를 거쳐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정맥인데 무슨 정맥? 폐정맥. 자, 이제 온몸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이게 뭐야?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순환이죠. 이런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장을 크게 이렇게 가로줄로 딱 반을 그어보면, 반을 딱 가로줄로 그어보면은 요 아래쪽은, 요 아래쪽은 바로 온몸을 도는 순환, 온몸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 위쪽은 폐를 돌고 들어오는 순환, 폐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지? 자, 문제 있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할 수 있겠어? 자, 2번 문제. 폐순환의 경로를 완성하시오. 자, 폐순환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 위쪽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폐순환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어디서 출발해요? 나에서 출발. 그럼 어디로 가요? A를 거쳐서, 폐를 거쳐서, D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까지 들어와요? 라까지 들어오는 거지. 자, 이거 채울 수 있겠나요? 호리미, 나이스. 자, 그 다음 3번. 온몸 순환을 경로를 완성하시오. 자, 온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다에서 출발하죠. 좌심실. 다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C를 거치네.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어디로 와요? B를 거쳐서 가까지 들어오면 되겠네. 와우, 너무 재밌다. 재밌지, 선웅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 이 배, 이 아래쪽을 보면서, 내 심장이 지금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 폐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을 함께 하고 있구나. 신기하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이에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심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잘라볼게. 쫙, 세로로 잘라볼게, 세로로. 자, 세로로 잘라보면, 여기 이 폐를 지나면서, 이 화살표를 얘기한 거, 이 폐를 지나면서 혈액 속에는 산소가 풍부할까요? 산소가 부족할까요? 폐를 지나는 혈관에는 산소가 풍부할까요? 산소가 부족할까요? 폐의 역할이 뭐야? 산소를 주는 거잖아, 혈액에다가. 그러니까 폐는 산소를 주니까 폐를 지나간 애들은 이제 산소가 어때? 그렇지. 풍부하겠죠? 지호 잘했어. 그럼 이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심장까지 왔다가 심장에서 빵 누르면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온몸으로 가는 거지. 자, 배달 왔습니다. 산소랑 양분 가져왔어요. 특히 산소 가져왔어요. 산소 받으실 분 나오세요. 하면서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택배차가 내려주는 거 아니야, 산소를. 그럼 여기서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이제 뭘 주는 거야? 산소들을 다 내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세포들한테, 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 세포들로부터 이제 뭘 받는 거야, 다시 이제? 얘들이 쓰고 남은 뭘 받아?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일 다 했어요. 자, 쓰레기 받아서 갑니다. 그럼 여기 왼쪽은 어때요? 산소가 풍부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렇지. 이 왼쪽은 산소가 부족합니다. 음,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폐를 기준으로 해서 반 세로 딱 자르게 되면 이 오른쪽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고요. 이 왼쪽은 산소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온몸으로 가서 다 나눠줬고,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이 다시 들어와서 산소를 받으러 폐로 오기 때문이죠. 그치? 자, 이때 산소가 풍부하면은 혈액의 색깔이 아주 맑은 색깔, 선홍색이야.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산소가 부족하면요, 우리가 그 색깔 뭐라고 하냐면 좀 어두운 색깔, 젓갈색을 띄어요. 산소가 풍부할 때 색깔이 좀 선홍색이거든. 음.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봐.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이 C를 기준으로 부르는 거거든. 자,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이 동맥을 기준으로 이 혈액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혈액의 이름은 뭐냐면, 산소가 풍부한 피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동맥혈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산소가 적은 피는 B를 기준으로 붙인 거야.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는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자, 동맥혈, 정맥혈을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을 해. 오른쪽에 있으면 동맥혈. 폐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가 풍부하다. 왼쪽에 있으면 정맥혈. 왜? 산소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야. 이게 함정 문제가 나오거든. 동맥혈은 지금 여기서 어떤 혈관과 어떤 혈관이 동맥혈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이 동맥혈인 건 여러분이 알겠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동맥이 동맥혈이다. 당연한 거야. 온몸 나가니까. 그런데 잘 봐. 여기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여기도 동맥혈이죠. D도 동맥혈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D 동맥혈이에요. 산소가 많잖아. 근데 D의 이름이 뭡니까? D 혈관 이름이 뭐예요? 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 이름은 뭐예요? 정맥이죠. 무슨 정맥? 폐정맥이지. 자,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 동맥혈이라면서요. 동맥혈인데 왜 폐정맥이 동맥혈이야? 이런 친구들이 많아.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야. 동맥혈의 기준은 뭐예요? 동맥이라서 동맥혈이 아닌 거야. 동맥혈의 기준은 뭐냐면 산소가 많은 혈액이면 동맥혈이야. 그런데 대동맥도 동맥혈이고 폐정맥,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동맥혈이죠. 이거 알겠어? 폐정맥이 왜 동맥혈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아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선생님, 저 폐정맥이 동맥혈인 건지 알겠어요? 네 써보세요. 폐정맥 동맥혈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야. 어려운 건데 잘 봐봐. 동맥혈의 정의를 알아야 돼. 동맥혈은 동맥들이 전부 동맥혈이 아니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전부 동맥혈이에요. 그 동맥혈에는 두 종류의 혈관이 들어가는데 대동맥과 폐정맥이 동맥혈이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폐정맥인데 이름은 정맥인데 혈은 동맥혈인 거야. 잘 기억해 두시고 반대쪽으로 가서 그럼 정맥혈은 두 개가 있어요. 정맥혈은 어디하고 어디가 정맥혈일까요? 써보세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정맥혈이죠? 산소가 부족한 거. 일단은 대정맥이 정맥혈인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도 정맥혈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폐동맥인데 왜 정맥혈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직 산소를 교환받지 못한 동맥이야. 폐동맥. 어, 인서 알겠어? 지호 호림이 잘했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할 거, 심장의 구조 책상에다 붙였잖아? 이제 할 거는 이렇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 그 다음에 동맥혈과 정맥혈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책상에다가 예쁘게 그려서 붙여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몸과 일치시켜서 이거를 기억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자, 이런 혈액을 관찰하는 실험이 있어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혈액을 관찰한 이유는 뭐냐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 혈액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 그래서 혈액에 있는 것 중에서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염색약은 붉은색으로 하면은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핵을. 그 보라색으로 염색하는 핵은 누구의 핵이겠어? 유일하게 핵이 있는 백혈구의 핵을 염색하는 거예요, 여기. 그 염색약이 이름이 뭐다? 김사액이 되는 거고요. 이때 혈액에다가 에탄올 떨어뜨리는데 에탄올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탄올 떨어뜨립니다. 살아있을 때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작용, 이걸 고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에탄올은 그래서 떨어뜨려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혈액을 얇게 펴야지만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얇게 펴는 방향은 혈액을 미는 방향은 혈액이 있는 곳의 반대 방향. 혈액을 여기 떨어뜨렸잖아? 그러면 저 반대쪽으로 밀어야 돼. 왜냐면 이 앞쪽으로 밀게 되면 혈구가 깨져요. 혈구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반대쪽으로 살살 미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살아남는 거지. 이 살아남은 애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기억하자. 미는 방향은 반대쪽으로 민다.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염색하는 약은 김사액인데 보라색이고 백혈구의 핵을 염색한다. 그러고 나면 혈액을 관찰하게 되면 적혈구는 이렇게 조그맣게 관찰이 되고 백혈구는 이렇게 크게 관찰되면서 백혈구 내부에 있는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된 걸 볼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28페이지 2번. 자, 혈액을 관찰한 실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혈액을 관찰했어요.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는 누굴까요? 그 수가 가장 많은 거 되겠죠? 누굴까요?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는? 그렇죠. 가장 수가 많다. 적혈구. 자, 3번. 김사에게 의해서 염색되는 혈구의 종류와 색깔은 뭐냐? 김사에게로 염색되는 누구야? 백혈구고, 백혈구의 핵을 염색했어.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잘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33초까지 해서 순환계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대단해, 대단해.